안녕하세요. 오늘은 비대면 만남인 화상상담에 대해 이야기할까 합니다. 화상상담의 경우 매체 특성상 변화 동기가 낮은 내담자도 상담에 쉽게 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내담자가 상당 수준의 동기를 갖출 수 있도록 상담자가 상담 신청자를 준비시키거나 상담자 나름의 화상상담 수락 기준을 지니고 있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화상상담 전에 최소 1회의 대면 상담 회기를 먼저 가지는 것이 좋고, 직접 방문이 번거롭다는 이유만으로 상담 신청자의 화상상담 요구에 응해주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화상상담에 적합한 상황 조건으로 몇 가지를 들곤 합니다. 우선 유학생이나 주재원 및 그 가족 등 외국에 살고 있는데 심리상담을 받고 싶은 경우, 그리고 상담센터가 너무 멀어서, 예를 들어서 도서 산간 지역처럼 말이죠, 이동에 제약이 심한 경우, 심한 우울이나 심한 대인 기피 및 낯가림으로 낯선 상담 전문가를 직접 만나기 두려운 경우, 아니면 한시도 덫을 떠나면 안 되는 환자가 있거나 아기를 맡고 있어서 집 밖 외출이 힘든 경우, 신체적인 핸디캡으로 인해 불편감으로 이동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그러면 화상상담의 장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줄어든 압박감입니다. 내담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상담실을 찾는 수고로움과 비용이 절약되죠. 다만 내담자가 자신의 방 같이 아주 익숙한 공간에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최소한의 텐션조차 지니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내담자는 화상상담 직전에 기상해서 부스스한 외양으로 화면을 켜고는 합니다. 위생이나 단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담실이라고 하는 제3의 공간으로 자신의 발품을 팔아 왔다 갔다 하면서 내담자는 마음을 환기시키거나 새로운 마음 공간을 펼칠 수 있습니다. 자기 객관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담자의 화상상담 공간이 자신의 방인 경우 최소 상담 전 10분 전에는 잠에서 깨어있거나 집 바깥으로 나가서 마음을 좀 프레시하게 한 다음 화면 앞에 앉기를 권합니다. 또는 상담 시작할 때 소리 명상을 통해 각성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담감 감소인데요. 내담자에게 익숙하고 편안한 공간에서 상담할 수 있어서 내담자의 부담감이 줄어듭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내담자 혼자 있어야 하고 공간의 방음 상태가 확보되어 있지 않다면 주변 소음이 낮은 곳으로 옮길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씩 카페 한켠에서 접속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내담자는 자신이 있는 곳이 벽이 유리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열린 공간이 아닌 독립된 룸이라면서 상담하기 괜찮을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경우라도 제대로 된 상담은 어렵습니다. 유리로 되어 있다는 것은 타인의 시선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인데, 심리 상담은 대화 중에 괜스레 어떤 감정이 치밀어올 때도 있고 예상치 못했던 기억이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및 마음의 표출인데요. 외부의 시선과 확실히 분리된 공간이 아니라면 이렇게 및 마음이 솟아오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공간적 요소 활용입니다. 탐색과 개입의 내담자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담자는 일상적인 환경에서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자신의 호소 문제와 관련된 의미 있는 장소에서 자신의 정서를 재현해 볼 수 있어 도움이 됩니다. 내담자가 화상상담에 참여하는 주된 장소는 자신의 방이나 집 어딘가입니다. 만약 내담자의 상담 주제가 함께 생활 중인 가족과의 갈등이라면 가족과 언쟁이 발생한 어떤 구체적인 장소로 화상 매체와 함께 이동해서 당시의 상황과 감정을 내담자가 현장감 있게 재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과정에 해당 가족이 동의해서 동참할 수도 있고요. 청소년 내담자들 중 가족으로부터 정보 수집이 매우 필요한데도 그렇지 못했던 경우들은 부모님들을 비대면으로라도 면담할 기회를 추구하는 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번째, 편리성 향상입니다. 화면 공유 기능을 통해 내담자가 상담 자료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담 자료로 관련 영상도 함께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화상상담의 단점 및 한계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